그런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 다른 물건들과 함께 팔리며 결국 전체 팔린 물건의 매출에 대한 3.3%가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각 언급했던 카테고리들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떤 카테고리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게 젊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피해야 할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냐고 하면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험용 수익형 블로그 키우기 3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이 시리즈를 2편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무려 3부작까지 이어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이 3편은 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가 2편을 제작하고 이틀 정도인가요? 조회수가 단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망했다. 다시 다른 걸로 콘텐츠를 시작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솔직히 저는 댓글 달리면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했는데 3편이 보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되게 기뻤는데 조금 고민은 되었어요. 이유가 이 좋아요랑 구독하지 않고 3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이게 과연 진심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2편에서 3편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게 거의 영상 후반에 얘기한 거라 이분은 적어도 그 2편의 영상을 6분에서 7분 정도는 귀담아 들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직도 조금은 의심은 되지만 3편을 제작할 동기부여는 충분했고 그래서 3편에서 이야기할 주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앞서서 1, 2편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1편에서는 수익형 블로그는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쿠팡 접수 루트로 유도한다였고 2편은 어떤 고객을 타겟팅해야 할까 해서 여성 30에서 50대까지 공략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1, 2편을 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3편을 보려면 1, 2편을 꼭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측 위에 1편 링크를 걸어둘 테니 보고 오시고요. 3편의 주제는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 30에서 50대 연령의 여성이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을까인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제 블로그가 고작 3개월 운영되었고 조회수도 엄청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제 블로그에서 지난달 3월에 방문자 통계를 내면 대략 여자 성별이 65% 그리고 남성 비율이 35%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카테고리에서 여성이 좀 비중이 높냐? 그럼 사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주방용품이나 생활가전 이쪽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고요. 베이커리나 음식 레시피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압도적이에요. 베이커리는 거의 90%가 여성분들이 찾는 콘텐츠고 음식도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는 콘텐츠죠.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여성분들이 80%나 많이 보는 그런 콘텐츠였고 그런데 의외로 사무용 의자 이런 거는 남성분들이 한 70%로 많이 보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자동차 쪽, 자동차 정비나 그런 뉴스들 이런 거는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은 좀 골고루인 것 같은데 제가 다뤘던 콘텐츠 내용이 여성, 남성 나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쏠리진 않았지만 공통되는 패션 부분에서도 좀 여성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게 스포츠 스타 내용인데 이게 남자들이 스포츠 좋아해서 많이 찾아볼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의외로 젊은 여성분들이 이런 스포츠 스타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블로그 방문자가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난달 기준 1만 1천 정도가 제 블로그에 조회수가 발생되었고 이번 달은 한 2만 명 정도?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통계를 낼 만한 수치가 저는 발생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각 언급했던 카테고리들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떤 카테고리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인지 아시겠죠? 결국 음식 쪽, 베이커리, 주방용품, 생활가전, 패션, 건강 이쪽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찾아서 본다. 그런데 경험상 요리나 베이커리 쪽은 확실히 레시피에 킥이 될 만한 것들이 소개되면은 잘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쿠팡 프레시 같은 경우는
와우 회원 기준으로 유료 회원 있죠. 15,000원이 넘어야 무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한 물건을 사더라도 결국은 2-3만원 정도 장바구니에 더 담아서 결제가 되니까 잘 팔릴만 하지도 않은 높은 상품을 링크하느니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링크 걸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팁인 거죠. 굳이 비싼 걸 팔려고 하려다가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허들이 낮은 상품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 다른 물건들과 함께 팔리면 결국 전체 팔린 물건의 매출에 대한 3.3%가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되거든요. 이런 전략도 저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편 내용은 카테고리 내용을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좀 피해야 할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냐고 하면은 찐 정보성 카테고리 있죠. 예를 들어 뭐 주식, 보험, 정말 뭔가 치명적으로 나한테 영향이 가는 것들, 병이라도 건강 쪽이라도 뭐 디스크라든가 생명에 지장이 줄 만한 뭐 암, 성인병, 뭐 심근경색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내가 생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쿠팡 쪽 수익형 블로그로 뭔가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다행인 게 그런 쪽 분야는 광고 수익이 꽤 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우리랑 결이 달라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뛰어든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걸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네, 이렇게 3편 내용은 카테고리 내용을 얘기해 봤는데 좀 더 다음번에는 뾰족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3편에서 이 수익형 블로그 만들기를 일단 끝내고 새로운 컨텐츠 카테고리로 넘어갈지를 좀 고민이 됩니다. 한간에 가장 이슈 있는 게 AI죠. AI 내용 중에서도 뭐 자동화 이런 것도 많이 과거에는 뭐 최근에서까지 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좀 뭐 강의를 만들려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AI를 어떻게 쓰면은 블로그 수익화하는데 좋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부업용 수익형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기서 AI 쓰는 것은 과연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최근 제가 어떤 유튜버 영상인데 조낙다씨인가요? 조낙다씨가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고 직장도 저랑 비슷한 기간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뭐 물론 저는 전업으로 뭔가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 하고 있진 않지만 그분은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1인 유튜버도 하면서 뭐 이런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은 블로그에서 뭐 자동으로 AI 글쓰기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이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AI 쓸 수밖에 없고 물론 그분도 AI를 안 쓰는 거 아니시겠지만 AI를 쓰든 안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뭐냐면은 AI를 써서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AI 컨텐츠로 써서 어색한 컨텐츠 결과물들이 나오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한 그러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블로그는 시청 지속 시간이 아니라 방문 분석에 보면은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있는데 제 블로그의 평균 사용 시간이 약 3분 5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분 정도 넘으면은 꽤 긴 시간을 사람들이 체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2분대가 거의 평균적일 거고 3분이 넘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블로그 글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쿠팡 파트너스 연결해서 어찌 보면 광고하는 글처럼 쓰지 않고 정말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서 쓰되 쿠팡 파트너스 쪽 광고 유도를 하면서 이런 글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타겟해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건데 저도 지금 AI를 충분히 활용은 하고 있어요. 물론 100% 의존하고 있진 않지만 AI가 없었다면은 사실 이렇게 양질의 좋은 글을 쓸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AI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줄 뿐더러 일단 초안 정도 잡아주면은 그 초안을 보고 더 좋은 글을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활용은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블로그 글쓰기에서도 AI를 잘 활용하는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요 AI 섹터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향성,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참 할 얘기가 많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따로 다른 시리즈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야지 이런 컨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컨텐츠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적어도 최근에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쓴다든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콘텐츠 내용을 담는다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광고로서 나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찐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글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1일 1포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쓰면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고, 부업용 수익형 블로그 키우기 제4편 4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몇 편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떠들어댈 수 있을 정도로 아이템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면은 진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